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출발합니다. 엠비엔골드 김태현 매니저님 앞서 만나보셨고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유튜브 채팅창에 활발한 인사 남겨주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 내용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충실히 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5종목에 대해서 먼저 탑픽 종목 확인하기 전에 각 종목마다의 개략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권재현 아나운서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은 6거래 연속으로 상승했고요. 또 코스닥을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서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던 5가지 종목들입니다. 어떤 이슈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디어유입니다. 디어유가 NC소프트의 팬덤 커뮤니티 플랫폼 유니버스를 인수한다는 소식 전하면서 2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서 이미 운영 중인 팬 플랫폼 버블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앞서서 팬 플랫폼은 방탄소년단 주축의 위버스, 그리고 디어유의 버블, 또 유니버스 3강 구도였지만 위버스와 버블의 2파전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바로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는 국책과제를 통해서 가상발전소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데요. GM과 포드 그리고 구글이 가상발전소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가상발전소는 개인이나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를 플랫폼으로 연결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상의 발전소인데요. 에너지 관련주로도 오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제일파마 홀딩스입니다. 미국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중국 현지 생산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팍스로비드는 중국이 공식 승인한 몇 안 되는 서방의 치료제 중 하나인데요. 제일파마 홀딩스는 제일약품의 최대 주주이고요. 또 제일약품이 도입하는 의약품 중 상당수가 화이자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매기가 쏠렸습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전액 첨가제 사업을 확대 중인데요. 오늘은 사업 확장으로 인한 공장 신축 공사로 150억 원을 투자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효성 TNC입니다. 증권사의 긍정적인 레포트 많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IBK투자증권은 올해 스판덱스 공급 과잉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고요. 또 올해 1분기는 비수기이지만 중국 춘절 효과로 적자폭이 크게 줄어들 걸로 전망했습니다. 효성 TNC의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7천 원에서 45만 2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5종목 중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두 분은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셨을까요? 그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대표님은 신성 ENG를 선택하셨고 김태현 매니저님은 효성 TNC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군요. 네.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성 ENG를 꼽아주셨어요. 최근에 또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가 잠잠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에너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탑픽 종목으로 맞습니다. 꼽아주신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광 관련 쪽 그런 이제 기업이 이제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였는데요. 그 영향으로 신성 ENG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솔루션의 이제 자회사인 한학큐셀이 미국 내 조지아주에 3조 원을 투자를 해서 한 3.3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이제 생산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이런 이제 태양광 발전에 대한 태양광 패널에 관련된 이제 수요가 증가할 거를 이제 미리 를 감안해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IRA 법안을 통과를 하면서 태양광 관련된 그런 이제 분야에 미국 정부의 이제 지원금이 증액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태양광 관련된 수혜가 아마 올해 내내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 ENG 같은 경우도 지금 주로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클린룸 관련된 사업 부분이 이제 대부분
이제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크린룬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한 80% 가까이 되고요. 한 20% 조금 넘는 그런 매출 규모가 2차 이런 이제 태양광 패널을 이제 만드는 부분에서 이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 패널이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국내 내수용 중심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OEM 계약을 통해서 지금 납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내에 이제 태양광 패널의 매출이 증가한다든가 하게 되면 신성 ENG도 이거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된 패널이 움직일 때 같이 이런 신성 ENG도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이제 신성 ENG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쪽 패널 관련돼서 상당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베트남하고 국내에 태양광 발전 관련된 여러 시공과 그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감안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크린론 관련된 부분이 여전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추가적으로 태양광 관련된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드라이클리는 본업도 굉장히 이제 원래 이제 비중이 네, 큰 예, 그렇죠. 본업이고 잘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태양광 쪽으로 먹을 넓히고 있는 단계다. 네, 네. 그럼 이제 사실 이제 뛰어들어서 시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이 비중이 어느 정도나 커질까? 현재에서 중요도라고 그럴까요? 네. 어느 정도로 좀 판단을 해야 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네, 신성 ENG 예. 같은 경우 뛰어들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작고 좀 됐습니다. 뛰어들기가 좀 됐고요. 네. 크린론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나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이미 이미 네. 자리를 잡고 있는 네. 국내 대표적인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관련돼서도 향후 이제 미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근 3분기 기준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신성 ENG 매출의 21% 정도가 지금 태양광 관련된 매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꾸준하게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태양광 관련된 산업이 증가할수록 아마 향후에는 아마 크린룸보다는 이 태양광 관련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탑픽 종목 신성 ENG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또 오늘 가상발전소 이야기가 네.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신성 ENG도 네. 이쪽 관련해서 또 연구를 좀 많이 관심을 두고 있는 듯한 기사들이 좀 그러니까요. 보여요. 네, 예. GM과 포드, 구글이 이제 합작해서 가상발전소에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또 대표주들이 좀 움직인 모습 보여줬는데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답 좀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요. 예.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네,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가상발전소 관련주 회사는 좀 사실 생소하거든요. 새로운 개념이에요. 가상발전소라는 예. 그런 개념이 개념과 함께 관련주들 소개해 주실 종목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재생에너지 쪽 관련해가지고 이제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은 좀 대규모의 발전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소규모의 이제 이런 뭐라 그럴까요? 풍력이나 태양광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이제 임 대표님하고 좀 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네. 이제 좀 들었던 내용인데 결국에는 이제 약간의 이런 스마트 그리드 쪽 관련된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은 이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필요한 것을 저희가 적재적소에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가상의 이제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을 가지고서 이 가상 발전소를 해가지고 필요한 곳에 이렇게 가겠다, 조절하겠다, 컨트롤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대명에너지라는 기업이 오늘 관련주로서 이제 부각을 좀 받다 보니까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쪽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또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올랐던 측면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풍력이나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는 이런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 관련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이렇게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좀 높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이런 신재생 쪽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가상발전소라는 개념 자체가 네. 지금 제 조기의 대변사 이게 자리를 잡으려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 운영한 주체도 다르고 예. 각각이 뻗어 있는 여러 가지 남아 있는 전원이라든가 그 에너지들을 한데 연결을 해서 관리를 해서 잉여 에너지를 이쪽으로 좀 끌어다 쓰고 네.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긴 안목에서 좀 계속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도 싶어요. 사실 가상발전소 관련해서 지금 주가 오르는 거는 테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 각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쪽으로 관련해 가지고 영향을 많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단기적으로 만약에 급등 나와준다면 이건 트레이딩으로 봐야 되지 이걸 예, 가지고서 알겠습니다. 가상발전소가 뭐 이제 중장기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신성ENG 우리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또 가상발전소 이야기가 나온 바람에 또 한 말씀 또 여쭤봤습니다. 자, 네. 다음 토픽 종목 봐야죠. 네. 김태우 매니저는 오늘 효성 TNC를 네. 토픽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제 중국 춘절도 네. 예정이 되어 있고 뭐 적자폭이 해소될 것이다 이런 증권사 레포트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태우 매니저의 토픽 투자 포인트들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성 TNC는 이제 스판덱스라고 어떻게 보면 기업명이 스판덱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이제 많은 이제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이, 그러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쪽 관련해가지고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시장에서 뭐 항공이나 뭐 화장품이나 이런 소비 쪽 관련해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에 실적을 보시면 사실 이 중국 이 방역, 강력한 이제 방역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스판덱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수요 섬유 쪽에 대한 수요가 좀 감소하다 보니까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3분기 적자 전환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4분기도 이 적자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서 좀 업황이 돌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좀 최근에 주가가 서서히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추세를 한번 타면은 또 크게 올라갑니다. 계속 꾸준히 올라갔다가 또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은 고점에서 그냥 쉬지 않고 줄곧 내려 꽂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가 최근에 뭐 반도체에 대한 이런 좀 좋은 이야기들도 서서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올 한 해 시장의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좀 업황 돌 수 있는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흑자 전환했다라고 해가지고 그때 들어가면은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 다소 좀 늦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자 폭이 감소되기 시작했었을 때 좀 나름대로 시장 대비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의 이제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인한 이 수요 증가로 인해 가지고 4분기 적자폭 감소되면서 앞으로 좀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돼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지금 이 공급 쪽 관련해 가지고도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자, 올해 이제 세계 스판덱스 공급 증가 물량이 전년 대비해가지고 43% 정도 감소 전망이 또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공급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좀 이쪽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바닥 다지면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은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 차트 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종목을 찾을 때는 먼저 차트를 보고 나서 판단을 하거든요. 그게 지금 그동안 상황에 진짜 많이 빠지기도 했었어요. 예, 많이 네. 빠졌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애초에 떠 있는 종목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좀 바닥에서 좀 턴어라운드 되는 종목들 중에서 중기 추세와 단기 추세를 동시에 상승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 확률에 투자를 하는 좀 스타일이기 때문에 자, 동사를 보면은 지속적으로 쭉 계속 우회항하다가 최근에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동사는 최근 이 박스권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내에서 이 박스권 상단을 다시 한번 돌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만약에 좀 큰 악재만 없다면은 뭐 CPI나 이런 부분들만 큰 악재만 없다면은 뭐 충분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안정적인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효성 TNC 들어봤고요.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수혜가 전망된다 이야기 나오긴 했습니다. 네. 우리 저기 채팅창에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고 코로나가 이제 확실히 잦아드는 국면이니까 레깅스 수요도 많아져서 뭐 또 좀 덕을 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네. 있는데 우리 저기 임순재 대표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춘절이 이제 코앞이다 보니까 네. 리오프닝 네. 중국 관련해서 중국의 영향이 우리 시장이 그만큼 크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관광객이 사람이 오가는 데 있어서는 다시 뭔가 또 걸어잡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네, 보니까 혹시 대표님이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일단 싶어요. 뭐, 네, 예.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돼서 네. 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뭐 지금 중국의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비자를 뭐 일단 단기 비자에 대해서는 뭐 일시 정지해 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중국도 어떤 이제 한국객들이 이제 중국 방문에 대해서 이제 단기 비자를 지금 잠궈놓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또 중국을 경유하는 그런 이제 항공편에 대해서도 지금 뭐 제재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하겠다라는 식의 이제 발표가 오늘 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면 중국 관련된 리오프닝은 아마 단기적으로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쉬어갈 해보고 수 있고요. 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이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중국의 입국자를 이제 제한하는 것 자체가 연속적으로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좀 중국에서 감소한다라고 하게 되면 풀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그런 시점까지는 조금 기다리셨다가만 투자하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 이 다음에 투자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면세점이나 아니면 항공 관련주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 판단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나머지 종목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바로 디어유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많이는 올랐고. 네. 근데 그간에 이제 상장 이후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고 네. 과연 어떤 판단이 가능할지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확인해 보죠. 두 분 다 예스 의견 주셨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셨어요. 오. 일단 이번에 저 팬덤 플랫폼 인수에 대해서 좀 확실히 좋게 보시는 걸까요? 김태는 매니저님. 예. 예, 우선은 이쪽 이 팬덤 플랫폼에 대한 선거자 역할을 동사가 좀 하고 있다는 네. 상징성도 있는 것 같고요. 또 지금 이 플레이어 자체가 시장 자체에서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경쟁 강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 가격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당장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사실 이쪽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술적인 장벽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디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SM과 JYP, 그러니까 SM이 최대 주주고 2대 주주가 JYP고요. 또 하이브에서는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YG 엔터 아티스트들도 그쪽에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입 장벽은 낮을지라도 그 IP, 아티스트에 대한 이런 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NC소프트에서 유니버스를 어떻게 보면 판 거잖아요. 근데 그 유니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던 이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디어유에 입점을 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구독자 수나 이런 증가폭이 또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디어유에서의 그 구독료라고 할까요? 이 가격 자체가 유니버스 가격보다 낮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티스트들이 만약에 이쪽 플랫폼으로 넘어오게 된다면은 결국엔 조금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더 유입되는 속도, 구독자가 증가하는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에 이 유니버스에서 이쪽으로 입점하게 되는 아티스트들이 현재 37개 아티스트가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2월에서 3월 정도에 디어유 쪽 플랫폼으로 입점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 2월부터 3월 입점을 하게 된다면은 한 2분기 정도부터는 또 실적으로 또 찍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외형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게다가 그 유니버스에는 또 유명한 또 아이돌 그룹들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이그룹은 잘 모르지만 그 아이브라는 그 걸그룹도 그 뭐죠? 유니버스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쪽에서 만약에 아이브가 상당히 핫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디오유로 오게 된다면은 또 조금 더 이런 좀 매출에 대한 이런 기여도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매출 쪽 관련해 가지고 얼마나 좀 이 실적 기여도를 가질 것이냐라고 봤는데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따르면은 한 30% 정도 실적 기여도가 작년 총 매출 기준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테마처럼 단발성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의 이 펀더멘탈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인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면은 좀 예스 의견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주가가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종목이 좀 눌려서 좀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좀 그래도 뭐 좀 부담이 없는 주가 위치라 가지고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요. 네. 뭐가 혼동이 되냐면 많이 빠지는 상황인데 하루는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도대체 눈높이를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일단 뭐 지금 자체가 예. 뭐 일단 그 디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네. 흡수 합병하면서 관련된 이제 매출 부분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방영이 된 뭐 첫째 날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급등을 했고 일단 차트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물벽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는 35,000원대 근처에서 지금 있다라는 게 일단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적으로 네.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일단 눌림목이 좀 발생을 한다든가 한 다음엔 아마 매수하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이게 된다, 지금 뭐 상장 이후에 DOU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락세를 좀 네. 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상장 때까지는 뭐 못 올라간다라고는 하지만 지금보다는 뭐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예스 의견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종목이 있습니다. 제일파마홀딩스 서둘러 이제 봐야 될 텐데, 글쎄 이 화이자 관련해서 정말 네. 수혜를 볼 만한 종목인지에 대해서 좀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두 분은 어떤 의견 내놓으셨을까요? 놓으시군요. 오, 네, 역시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좀 네. 오늘 모멘텀을 받았거든요. 그래요. 화이자가 중국에 진출하는 것과 네. 과연 제일약품이나 제일파마홀딩스 어떤 관계가 있길래?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없는데 이제 올랐기 때문에 없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없기 때문에 이제 노를 드린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화이자가 지금 뭐 제일파마나 아니면 제일약품이 그 취급하는 약품 중에서 이제 화이자 약품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화이자 관련된 이제 물품을 유통한다라는 것도 맞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은 뭐 화이자의 뭐 별도의 그 원재료를 뭐 납품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화이자가 중국에 공장을 짓는다라는 게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이제 나온 내용 중에서는 뭐 중국에서 지금 그 코로나 이제 확진세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이제 팍스로미드에 대한 품귀 현상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고위층들이 지금 인사들이 지금 팍스로비드를 뭐 전부 다 이제 독점화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제 사용을 못해서 해외에 이제 팍스로비드와 비슷한 약들을 이제 수입한다라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뭐 반사 수혜가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테마로 하루의 이슈로 해서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노 의견을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사실 네. 요즘에 뭐 경기 침체다 해서 투자를 안 하는 좀 요즘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기업 네. 입장에서도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자,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예스시군요. 예스 의견 주셨네요. 김태훈 매니저님부터 한번 들어보죠. 제가 이제 캠트로스라는 기업을 먼저 예스 의견 드린 거는 주가의 위치가 사실 부담이 좀 없어가지고 예스 의견을 드렸고요. 자, 오늘 이 150억 규모의 이제 공장 신축 공사를 투자하겠다 이 공시가 좀 나와 주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나왔던 공시 내용에 따르면은 이제 투자금은 이제 건축이나 생산 설비 및 장비 구매 등에 쓰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주목을 했던 게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기사가 좀 나와 있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전환사채 쪽, CB 쪽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었겠죠. 2020년도인가요? 주가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한번 이 종목이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전액 쪽, 2차전지에 들어가는 전액 쪽 특허 쪽 관련해 가지고 이때 2021년도네요. 2021년도 10월쯤에 이 전액 뭐 특허를 개발했다. 뭐 안정성이나 수명력과 관련된 뭐 특허를 개발했다라고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주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시비를 발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비 발행했었을 때 산정되는 이 전환가액 산정하는 방식이 그 당시에 이제 주가를 나름대로 좀 기반으로 계산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시비 자체가 상당히 전환가액 자체가 상당히 높았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또 게다가 이 기업이 그러면은 투자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시비를 통해 가지고 자금 조달을 했을 텐데 그 기사에 따르면은 2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투자를 못 했답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 돈을 그냥 단기 금융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놓은 상황에서 근데 아마도 지금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이번에 좀 공시 나왔던 시설 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이제는 좀 그 투자를 가능하고 있지 않나 이런 좀 기대감이 좀 주가에 반영되고 있지 않나 한번 그냥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한번 차트 보시면은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요. 지금 이 매물대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하단에 이 매물대 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빠질 자리가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 최근 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키 맞추기 장세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이것도 끼가 있는 종목이라서 뭐 예스 의견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과 관련된 어떤 이슈보다는 지금 뭐 주가 차트 가격대라든가 지금 부담 없는 그리고 키 맞추기가 진행되는 그런 관점에서의 좀 의견을 주셨고. 자, 그렇다면 임순재 대표님은 이 종목 역시 예스를 주셨거든요. 네네. 혹시나 이런 많이 조정을 받았다 외에 분명히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는 건지요? 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을 뭐 앞에서 잘 해주셨으니까 뭐 넘어가고요. 컴트로닉스 같은 경우 뭐 일단 화학 관련된 부분도
진 하지만 이제 전자 부품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어. 특히 자율주행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통신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저희가 자율주행 관련돼서 4단계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V2X라는 이제 그런 기술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자동차와 자동차, 그다음에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간의 이제 통신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규격 자체가 이제 두 가지 규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CV2X라는 규격과 이제 웨이브라는 규격이 있는데 국제적으로 최근 과거에는 이제 웨이브 규격이 이제 표준이었다가 최근에는 이제 CV2X 규격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이 이제 그런 규격을 쓰고 있는데 지금 컴트론스가 그 관련된 그런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네. 캠트로스. 네, 캠트로스가 예, 캠트로스 말씀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네, 예. 캠트로스가 이제 예. 그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네.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이번 기회에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자율주행이라든가 이쪽으로 해서 좀 넓혀가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만한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임순재 대표님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만 저 대표님부터 보내드리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